오후장 들어 더 힘을 내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남은 오후장은 마켓 1타 강사 엠비엔고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포트 수익률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오늘 네. 한미 반도체가 수익률 2위로 우뚝 섰던데 네. 그래서 리뷰하실 건가요? 오늘 이제 좀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하나비전이 상한가 가서 지금 한미 반도체 리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전혀 아니고요. 아니에요?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일부러 좀 리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한 3번 정도 편입했던 게 1타 강사에서 거의 이제 딱 거의 저점에서 거의 이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수익률도 이제 기록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간 조정이 좀 길게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사실 신고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리뷰를 하냐면 더 홀드를 해야 된다. 오늘 이제 모 언론사에서 뉴스가 하나가 보도가 됐어요. 인터넷 신문사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뭐 단독이라고 칭하면서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한 말이 맞네요. 네. 하나비전이 상한가 가서 한미 반도체 리뷰하는 거 맞네요. 그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저랑 뭐 싸우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신문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악의적인 그런 거 한미 반도체를 약간 좀 주가를 못 가게 하려는 그런 근데 의도가 오늘 좀 한미 있잖아요. 반도체가 주가가 안 빠져요. 빠졌었어요. 사실 그 뉴스 나와서 오. 오전에 3% 정도 이제 하락의 순간 좀 나왔다가. 흔들렸다가 지금 상승하고 네. 있군요. 물론 다 같이 가도 좋죠. 뭐 누가 뭐 하나비전 간다고 제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은 건데,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한미 반도체에서 삼성전자에서 쓰이는 TC 본도를 사용 안 한다. 근데 이거 그 기사 내용 한번 여기 검색해서 보시면요, 진짜 웃깁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라고 해요. 항상 뭔가 이제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사용 안 하는 것을 밝혀졌다라고 제목부터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이 언론사가 이 회사 한미 반도체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안 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보도가 됐어요. 예. 왜냐면 이제 한미 반도체 주주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요. 예, 사실. 예, 조금 이제 저는 뭐냐면 좀 팩트를 기반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혹시나 이제 이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너희보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말 같지도 않은 뉴스가 나와서 오전에 좀 하락 나오다. 다행히 이제 제가 좀 자막을 제가 리뷰한다고 일찍 보내드리거든요. 결국은 다행히 오늘 3.5% 정도 급락 나왔다가 아침에 그 뉴스 보도 내고 나서 이게 다시 또 오히려 플러스 2.7, 3%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한미 반도체 하면은 생각나는 종목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SK 하이닉스 생각나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있겠죠. 그러면 내일 모레이스 26일 날 엔비디아 실발. 여기에서 이제 또 무난한 실적 발표와 또 이제 또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잘 보유하셔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미 반도체가 갈 길은 더 멀다는 점.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서 홀드 의견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인 대원전선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두 네. 자릿수 급등. 맞아요. 네. 오늘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근데 오늘도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들도 가는 종목은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또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력 전선주들은 LX 일렉트릭 대장은 그 종목만 가고 현대일렉트릭 이런 애는 못 가는데 대원전선에 또 수급이 쏠렸거든요. 참 재밌죠. 네. 오늘 이제 가볍게 제가 뭐 6,000원은 가볍게 넘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장중에 좀 하락이 나오다가 결국 말아 올리면서 갔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3차 목표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7,300원 정도까지 한번 좀 최대 오버슈팅을 좀 바라보면서 가되, 자, 여기 보시면 볼리즘에다 하단 보이시죠? 자,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접혀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접히던지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횡으로 이런 식으로 접히던지. 그러니까 접힐 때까지 는 계속해서 보유해야 된다는 점. 그 뜻은 뭐냐면 이런 뭔가 매수의 이런 이게 강도가 이 볼리즘의 하단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무슨 뜻이냐?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 종목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바로 뉴로메카라는 종목이 그런 식으로 한 3배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7,300원 이제 목표 가격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중간에 이런 종목들이 약간 눌림이 나오면은 탑승하시면 안 된다. 물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 볼륨이 하단 접힐 때까지 네. 홀드 의견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죠? 목표 주가 다시 한번 3차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럼 주제 보면서 시장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미장과 국장이 계속해서 디커플링이 되고 완전히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국내 증시가 정말 굳건하게 나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중요한 재료 뭐가 있을까요? 자, 뭐 이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또 6천을 아직 못 찍었죠. 좀 몇 포인트 좀 안 남았는데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또 찍고 SK하이닉스 100만 원 찍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필반도 사실은 그렇게 못 가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히 이제 세긴 세다. 우리나라 증시가 6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한번 찍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찍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의 장세가 지금 완전히 어찌 보면 미국의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나스닥 S&P 500은 반도체 몇 개 종목 들어가 있지만 그 구성 종목 안에 대부분 뭐죠? 뭐 아마존, 뭐 팔란티어, 뭐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군으로도 선성이 돼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뭐 엘트로비 클로드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서 이런 뭔가 회사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좀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그 부분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에서 제가 유일하게 좀 바라보는 이벤트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이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화면이냐, 그림이냐, 바로 코스닥 150 업종의 비중입니다. 어차피 코스피 6천 넘어가서 지금 여기 상태에서 전자닉스를 잡아야 될까? 뭐 저는 이제 운기칠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운이 좋으면 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기대 수익률 따졌을 때 계속해서 말씀드린 코스닥이 좋은데, 자 이게 코스닥 150에서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3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반도체 소부장 28%, 세 번째가 2차전지, 그 외에 필수 소비재 및 통신 쪽이 바로 이렇게 각각 비중을 좀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핵심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지금 가장 큰 비중은 뭐죠?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약바이오를 더 사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닥 3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오늘도 민주당에서도 대변이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코스닥 지수 땡기려면 일단 가장 큰 비중인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런 또 의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래 25년도 상반기 기준의 제약바이오는 비중이 몇 프로였냐? 19%였습니다. 근데 왜 지금 2배가 올라갔죠? 바이오들이 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알테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리밸런싱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리밸런싱이요? 수익 난 거를 팔고 밑에 있는 단의 종목들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제도권에 근무하는 기관 투자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그럼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통상 이 비중이요. 코스닥 150 비중이 42에서 45% 정도 됐을 때 이때까지는 괜찮은데 42부에서 4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만치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 스타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2, 3배, 3, 4배 수익 났던 바이오를 어떻게 할까요? 팔아요. 팔고 다른 종목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따는 비중이 작아진 종목들 담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 그럼 지금 당장 해도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가능하다. 근데 이게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3월 달에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벤트 내용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이걸로 뭔가 이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매일경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다다음 주에 열려요. 바로 이 빅파마와 조인할 수 있는 EW 바이오 서밋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지금 빅파마의 주요 수장들, 로슈, 뭐 존슨앤존슨, 뭐 베링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인 큰 빅파마 회사들이 지금 신청을 했고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와 1대1로 미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일 정도 이렇게 3일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의 이 K바이오의 우수한 이 파이프라인 또는 이제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빅파마가 사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요 참여 기업들 리스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나오죠.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가 참석하고요. 에임드 바이오 일동제약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플러스에서 또 핵심 뭐죠? 자, 3월달 코스닥 3천을 가기 위해서 이재명 중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운용사한테 지금 액티브 펀드를 조성하다. 3월 첫째 주부터 3월 말까지 한 5개 정도의 운용사에서 ETF가 출시되는데요. 뭐 테크 반도체도 있고요. 바이오 액티브도 펀드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지수와 무관하게 훌륭한 기업들에 대해서 실력이 있으면은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ETF까지. 그러면 지금 바이오가 제가 볼 때는 매수의 적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서밋 기간 종료와 함께 바이오 액티브 ETF에 편입될 유력 후보 종목. 예, 좀 비슷하게 나왔죠. 머리 길었을 때는. 예.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력한 기업을 한 종목을 편입할 테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주목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편입해 볼까요? 이전에도 제가 이제 작년 10월 중순에 편입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하도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2배 이상 간 종목이죠. 그 종목 오늘 재편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액티브 ETF의 편입이 유력한 기업으로 좀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명은요. 바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이어서 들어볼게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설명을 최초에 10월달에 설명드릴 때 이제 경찰과 도둑이라는 거를 이제 게임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이중항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11월 초에 대박 뉴스가 나왔었죠. 예, 아시다시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자, 2가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ABL 001이라고 해서요. 그 담도암 관련된 이 플랫폼을 좀 갖고 있는데 이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1분기에 이제 이 회사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딱 지금 매일 주관하는 이 EW 바이오 서밋에서 또 빅파마의 또 주관사와 같이 해가지고 또 조인도 하잖아요. 미팅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이 빅파마한테 어느 정도 데이터를 좀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빅파마가 괜찮은데 여기서 뭔가 더 통과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사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빠르게 로얄티를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요. 빠르게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워낙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3월 달에 액티브 ETF 펀드의 기대감으로 미리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말씀드리면요. 1차, 2차 목표 가격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차 22만 원 선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 26만 원 선, 손절 가격 17만 7천 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이제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비중이 리밸런싱이 한 최대한 비중이 38.5%잖아요. 이게 한 45%까지는 계속해서 바이오 쪽 섹터 위주로 종목들 위주로 우리 계속 트레이딩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ABL 바이오 여러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면 될까요, 강사님? 네, 어제도 제가 뭐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 펀드의 유력한 기업들도 소개시켜드렸는데 그 영상을 제가 압축해가지고 10분짜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코스닥 3월달 출시될 이재명 정부가 밀고 있는 코스닥 액티브 ETF 과연 어떤 구성 후보 종목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신광석 검색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